돌아온 고국이 이렇게 낯설 수 있을까? 오랜 세월을 해외에서 보내고 이제는 고향에서 여생을 보내고자 했던 수많은 은퇴자들이 있다. 낯선 땅에서 평생을 일구며 살아온 이들에게 고국은 언제나 마음 한켠에 그리움으로 남아 있었다. 친숙한 언어, 정겨운 음식, 어린 시절의 기억이 깃든거리. 그러나 막상 돌아와 살아보니 그 고국은 더 이상 과거의 그곳이 아니었다. 세월은 풍경만이 아니라 사람과 제도, 삶의 방식까지도 바꿔놓았고, 그것은 고향에 돌아온 이들에게 큰 혼란과 외로움, 그리고 경제적 불안을 안겨주었다. 은퇴 후 돌아온 고국에서 기대했던 평온과 안정은 좀처럼 허락되지 않았고, 대신 일상은 고단한 생존의 연속이 되어버렸다. 이 글은 해외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은퇴자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왜 그들이 고국에서조차 견디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들여다본다. 첫 번째 사례는 30여 년을 미국에서 식당 일을 하며 살다 은퇴 후 서울로 귀국한 윤정호 씨의 이야기다. 그는 고된 노동 끝에 마련한 약간의 연금과 저축, 그리고 미국의 노후 의료보험을 믿고 귀국을 결정했다. 한국에서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막상 돌아오자 의료체계부터 발목을 잡았다. 국내에서는 미국에서 받던 의료 혜택이 적용되지 않았고,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니 지역가입자로 높은 보험료를 매달 부담해야 했다. 그나마 자신만이라도 어떻게든 감당하려 했지만 당뇨와 관절염 치료비까지 더해지자 결국 병원 가는 것을 미루기 시작했다. 물가 또한 예상보다 훨씬 높았다. 서울 외곽의 아파트 월세, 공공요금, 생활비는 미국 소도시보다 더 부담스러웠고 어느새 그의 통장은 빠르게 바닥을 드러냈다. 친구들과 지인도 대부분 한국 사회에 적응한 세대였기에 이방인 같은 윤 씨의 삶에 깊은 공감이나 도움을 주기는 어려웠다. 그는 고국이라고 했지만 내가 설 자리는 없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사례는 일본에서 평생을 간호조무사로 일하다 은퇴 후 부산으로 돌아온 이경자 씨다. 그는 일본인 남편과 이혼한 후 홀로 귀국했는데 부모님 산소가 있는 고향 근처에서 조용히 살고 싶다는 바람이었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였다. 은퇴 후의 생활은 더 고단하고 고립되었다. 일본에서의 경력이 국내에서는 거의 인정되지 않았고 한국에서 친구도 가족도 사실상 없는 상태였다. 공무원이나 회사원 출신 은퇴자들과 달리 국민연금도 거의 없었고 외국 생활을 이유로 기초연금도 배제되었다. 한 달 생계는 일본에서 보내주는 소액의 연금에 의존했으나 원화 환율 하락으로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했다. 자격이 안 되어 기초생활수급자도 될 수 없었고 그나마 살아보려 월세방을 전전하다 결국 쪽방촌으로 흘러들었다. 이 씨는 고국이라 더 나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일본에서 살 때보다 사람 눈치도 더 보이고 내가 여기에 왜 왔나 싶을 때가 많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세 번째 사례는 캐나다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조기 은퇴한 뒤 가족과 함께 제주로 이주한 정혜성 씨 부부의 사례다. 그는 은퇴 후 한국의 자연과 공동체적 정서를 즐기며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귀국을 결정했지만 현실은 이상과 달랐다. 특히 자녀 교육과 생활 환경 문제에서 큰 괴리를 느꼈다. 캐나다의 비교적 평등하고 온화한 사회 분위기와 달리 한국의 교육 경쟁과 빠른 생활 리듬은 가족 모두에게 스트레스였다. 중학생인 딸은 한국 학교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우울감을 겪었고 아내는 한국 사회의 복잡한 인간관계와 여성의 역할 기대치에 힘들어했다. 정 씨는 제주에서 소규모 농장을 운영하며 자립하려 했으나 행정 절차와 초기 비용이 만만치 않아 수익은커녕 계속해서 적자가 누적되었다. 귀국 후 2년이 지나자 가족 모두 지쳐갔고 결국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는 문제를 두고 진지한 고민에 빠졌다. 그는 고국은 맞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삶과 너무 달라 가족 전체가 흔들렸다며 자책했다. 이들의 공통된 문제는 단순히 문화 적응의 어려움이 아니다. 그것은 구조적인 제도 부재와 지원의 미비, 그리고 해외 은퇴자에 대한 한국 사회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은 아직도 해외에서 돌아온 은퇴자들을 돌아온 성공한 사람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실상 그들은 이방인의 자격으로 다시 낯선 땅에서 출발해야 하는 상황이다. 건강보험의 사각지대, 연금 제도의 미비, 복지 서비스의 배제는 은퇴자들을 더욱 외로운 싸움으로 내몰고 있다. 게다가 물가 상승과 주거 불안정, 고립된 사회적 관계망은 삶의 질을 급속도로 떨어뜨린다. 단지 외국 생활을 접고 돌아왔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은 국민의 권리조차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은퇴 후 고국으로의 귀환은 언뜻 보기에 정서적으로 풍요롭고 안정적인 선택처럼 보인다. 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더 가혹하고 냉혹하다. 기억 속의 고향과 현재의 고국은 다르다. 그리고 그 간극을 메워줄 사회적,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누구도 고향의 품에서 안심할 수 없다.
고국이 낯설고 견디기 힘든 공간이 되었다는 것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시스템의 부재가 불러온 결과다. 더 많은 은퇴자들이 돌아오는 시대를 앞두고 있다. 지금이라도 그들의 귀환을 환영이 아니라 현실로 맞이할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고국은 그들에게 또 하나의 이민지일 뿐이다. 돌아왔을 때 정착하지 못한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내일이 될 수 있다. 해외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고 귀국하는 은퇴자들의 삶이 왜 이토록 고단한가? 그 이면에는 복합적인 구조적 요인들이 숨어 있다. 첫째는 제도적 공백이다. 한국 사회는 아직 해외 은퇴자라는 존재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상정하지 않았다. 국내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기초연금, 국민연금, 주거복지 등 각종 복지체계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이상 해외에서 거주했거나 국민연금 납입이 단절된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불완전하게 적용되거나 아예 배제되는 일이 빈번하다. 특히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수령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한국을 떠나 외국에서 생활비를 벌던 시기의 공백은 그들에게 큰 불이익이 된다. 연금 수령액이 적을 수밖에 없고 일부는 아예 수급 조건조차 충족하지 못해 기초연금 수급에서도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단순한 금전의 문제가 아니다. 제도적 배제는 생활 안정성에 직결되며 귀국 후 안정적인 정착을 막는 심리적 불안을 유발한다. 여기에 건강보험 문제는 또 하나의 벽이다. 지역가입자의 자격으로 편입되면서 소득이 없는데도 높은 보험료가 부과되고 이는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진다. 특히 중장년 은퇴자들은 대부분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의료비 지출은 생존과 직결된다. 보험료와 진료비 이중 부담에 눌려 제때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은 예견된 수순이다. 둘째는 사회적 연결망의 단절이다. 고국이 고향이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해외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에게 한국 사회는 다시 적응해야 하는 타문화 사회에 가깝다. 언어는 같지만 생활 방식과 정서, 사회적 규범이 미묘하게 달라져 있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진다. 특히 은퇴자들은 이미 사회활동에서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거나 지역사회에 편입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젊은 시절 친구나 친척이 있어도 각자의 삶이 바빠졌거나 기대와 다른 현실 속에서 관계가 자연스럽게 단절되기도 한다. 더군다나 귀국 후 일정한 경제활동이 없거나 주거 형태가 불안정할 경우 지역사회에서조차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자발적 고립이 아니라 무관심과 냉담함 속에 강요된 고립이 된다. 셋째는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이다. 한국의 물가는 이제 결코 저렴하지 않다. 특히 도심의 임대료, 식료품비, 각종 공공요금은 은퇴자의 고정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벅찬 수준이다.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지의 소도시에서 살아오던 은퇴자들이 한국에 돌아왔을 때 가장 크게 체감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그들은 종종 외국보다 더 살기 힘들다고 토로하는데 이는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 지출 구조의 문제다. 연금 환율의 문제도 있다. 달러나 캐나다 달러, 엔화를 원화로 환전해 생활비를 충당할 경우 환율 변동에 따라 체감 생활비가 수십 %까지 출렁일 수 있고 이는 매달의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경제적 자립이 어렵고 새로운 소득 창출도 힘든 상태에서 생활비 부담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된다. 넷째는 심리적 이중성이다. 귀국한 은퇴자들은 종종 어느 곳에서도 완전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감정을 토로한다. 해외에서는 외국인, 고국에서는 이방인. 정체성의 경계에 선 그들은 모국의 빠른 사회 변화와 세대 간 간극, 문화적 기대 속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위치를 재조정해야 한다. 해외 생활 동안 익힌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이 한국 사회와 충돌할 때 그들은 마치 잘못된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특히 중장년 남성의 경우 은퇴 후 한국 사회에서의 역할이 모호하고 사회적 관계도 단절되면서 존재감과 자존감이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의 경우에도 가사나 육아로 인해 경력 단절이 있었던 이들은 한국의 노동시장이나 복지 시스템에서 그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더욱 고립되기 쉽다. 이런 복합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 사회는 해외 은퇴자의 귀환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간헐적인 지역 사회 프로그램이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시범사업 외에는 국가적 차원의 접근이 전무하다시피 하며 복지 제도의 설계도 해외 체류 경력자에 대한 고려가 매우 부족하다. 이는 단순히 행정의 빈틈이 아니라 미래 인구 구조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귀국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이를 외면하는 것은 곧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더 크게 떠안게 될 뿐이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첫째는 복지제도의 개편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건강보험에 있어 해외 체류 경력자의 공백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일정 기간 이상 해외 체류 후 귀국한 은퇴자에게는 가입 이력을 유연하게 인정하고 기초생활 지원 프로그램에 있어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는 주거 지원이다. 주거 불안정은 곧 고립과 불안으로 이어진다. 일정 소득 이하의 귀국 은퇴자에게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배정이나 보증금 지원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 셋째는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이다. 귀국 은퇴자들이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문화교류, 생활 적응, 일자리 체험 같은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이다. 은퇴 후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들은 실패자가 아니라 또 하나의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들의 경험은 외면하거나 배제할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다양성을 풍부하게 만드는 자산이다. 귀국 은퇴자들을 위한 제도와 사회적 배려는 단지 그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결국 그것은 곧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될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자 한국 사회가 스스로를 얼마나 성숙하고 품격 있게 변화시키는지를 가늠하는 지표가 될 것이다. 돌아온 고국의 다시 품이 될 수 있으려면 이제는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제도와 제안으로 구체화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고국은 돌아올 만한 곳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귀국은 선택이 아니라 또 다른 유배가 될 것이다.